현재 시각 8시 28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만만치 않죠. 출퇴근. 네, 도로에 갇혀 있었어요. 도로에 갇혀 있었어요. 네. 예. 어제 뭐 비가 와서 그러나 어제 오후부터 진짜 서울 시내에서 다니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네네. 고생하셨어요 오늘하고. 아유, 제가 조금 더 일찍 다녀야죠. 아 저는 소원풀이 한번 했네. 혼자 한번 해봤네. 즐거워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예. 자 아까 또 올라오다 마주치셨죠.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송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좀 일주일 사이에 송 대표님 뵙는 일주일 사이에 좀 시장이 좀 어질어질했습니다. 네, 이게 연말에 산타랠리를 기대했는데 이게 이거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 그러니까요. 이게 좀 뭐랄까 이게 그래도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대단하신 게 또 이게 상당히 뭐랄까 잘 버텨내고 계시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결국 뭐 이틀 연속 그저께 대규모로 개인들 매수했다가 어제 추가 급락이 있어서 아찔했습니다만 또 이틀 연속 급락도 매수로 대응하더니만 오늘은 일단 또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아니, 간밤에 뉴욕 증시 보니까 이게 완전 조정이 끝났다라고 말하기도 좀 약간 애매한 상황인 것 같은데. 아 글쎄. 네. 이게 기술적으로 약간 이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뭐랄까요 딱히 지금 기댈 때가 뭐 마땅치가 않은 네. 그러니까 뭐랄까 이전에는 뭐 연준을 기대거나 또 네. 무슨 AI, 엔비디아를 기대거나 뭐 이런 게 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확실히 믿을 만한 구석이 지금은 좀 뭐랄까 부족한 상황.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일희일비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지속되는 것 같고요. 근데 확실한 건 그 미국 장세가 원래는 산타랠리를 기대했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정말로 산타가 온 다음에 올라가려고 하는지 예 원래 진짜 전통적인 산타랠리란 거는 크리스마스 이후의 연말까지의 상승을 보통 진짜 산타랠리인데 요것이 그러니까 최근 한 20여 년간 동안 확장이 돼서 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 한 일주일부터 시작해 가서 후 일주일 그걸 다 합쳐갖고 이제 산타랠리라고 하거든요. 네. 네, 적어도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한 일주일 남았네요, 딱. 딱 다음 주 다음 수요일. 주 네, 예. 오늘이 다음 주 목요일이 크리스마스니까. 아, 목요일. 예. 그래서 이제 산타랠리를 기대를 해볼만 할 타이밍이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 실적이 이제 우리 목요일 새벽에 있죠. 네. 이제 아마도 좋은 호실적이 나오긴 할 텐데 다만 이제 그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잘 반응을 해줄 거냐. 네. 뭐 미국에서도 적어도 이제 우리나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같이 마이크론을 사야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주를 사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투자 의견들은 공격적으로 좀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얼마나 그걸 잘 받아들이냐 여부가 한번 좀 판가름이 나고 굳이 한번 보면 그것이 한번 좀 뭐랄까요 산타랠리에 약간 불씨를 당길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희망 기대를 가져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기대는 있는데 우리 주시장은 어떻게든 뭐든 희망을 찾아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항상 지금은 회방구는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 저도 채권. 계속 말씀했지만 지금 AI 향후 주가는 주식 투자자들이 결정하는 게 주주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 돈 빌려주는 소위 빚쟁이들 채권 투자자들이 결정할 거다라고 전에 아마 제가 한두 달 전부터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인 것만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소 이제 좀 뭐 인상적이었다면 인상적이고 의외라면 의외였던 게 FMC를 그나마 무난하게 보낸 것 같고 FMC는 그렇게 시장으로 하여금 연준 때문에 불안해 이런 생각을 갖지 마라 하는 쪽에 애를 쓴 것 같은데요. 아니 뭐 금리도 내려줬어. 뭐 돈도 풀겠다 그래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직후 한 3거래일 정도가 굉장히 흔들렸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12월 12일부터 했으니까 이미 뭐 월간 규모 한 400억 달러 정도로 또 이제 재정정권 사면서 어떻게 보면 시중에 돈은 풀린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준으로 그냥 가버리나?
제가 결론적으로 좀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네. 제가 지난주에 시즌 이제 앞으로는 양적 완화와 소위 이제 준비금 관리 구매 프로그램 네. RMP라는 것이 앞으로 화두가 될 거다. 글쎄 그 말씀 하셨죠. 지난주에 제가 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그 얘기가 화두가 되고 있고 네. 네. 적어도 지금은 이제 일부는 이제 그걸 이제 양적 완화로 해석해야 될 거냐, 아니면 이것이 그냥 기술적인 유동성 공급이냐. 이제 그런데 아예 그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아예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네. 이 우리가 공개 시작 조작 뭐 이렇게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결국은 그냥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팔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관리하는 거 이게 사실은 공개 시장 조작입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늘 익숙한 게 왜냐하면 좋은 기억 때문에 그렇죠. 양적 완화, QE가 있고 반대가 이제 양적 축소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우측에 사실은 늘 그 전부터 있었던 게 뭐냐면 준비금 관리 구매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게 리저브 매니지먼트 펄체스 프로그램 뭐 이렇게 예. 됩니다. 근데 이것이 두 개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양적 완화는 글자 그대로 되게 큰 꿈을 갖고 하는 겁니다. 큰 꿈? 뭐냐면 이걸 통해서 연준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라는 큰 꿈이 있는 거거든요. 네.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가리지 않고 거의 무제한으로 막대하게 단기채부터 장기채까지 국채 포함해서 시장에 있는 심지어는 기업채까지 네. 뭐 주택저당 채권까지 예. 다 사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거를 한 4번 봤었죠. 그랬죠. 1, 2, 3, 4차. 예. 그걸 봤기 때문에 그걸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양적 완화에 목매하는 이유가 그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양적 완화가 진짜 시작됐다고 하면 시장은 주식시장은 이미 이제 흥분합니다. 예. 왜냐하면 주가가 이제 날아가니까요. 예. 근데 반면에 우측에 이거는 일상적으로 늘 있는 건데 시장에 이제 적정한 이제 자금이 돌아다녀야 되고 은행의 그러한 지급중급이익금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근데 돈이 마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소위 보통 이게 배관이 막힌다고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동맥경화 아니라 돈맥경화. 돈맥경화. 네. 이게 이제 돈맥경화가 된 상태를 풀어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거 보통 이건 기술적이라고 그러고 이게 보통 단기 국채 위주로 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2년 미만에.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돈을 갖고 좀 지금 막혀 있는데 좀 빌려주고 요 정도 하라. 안 그러면은 좀 실물 경기가 멈췄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통 이거는 되게 미시적이고 기술적이고 이것 자체가 엄청난 큰 변화라고 시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 근데 지금의 형태를 놓고 봐서는 연준 의장도 그 얘기를 했고 실제로 지금 사들이는 것도 2년 미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거는 양적 완화로 해석하기보다는 준비금 관리 구매 프로그램에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조금 시큰둥하다 맞아요.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큰 게 지금 시장의 그 재무부가 지금 찍어낸 것에 지금 만기 소위 이제 가중평균 만기가 한 6년 정도 되거든요. 네. 72개월 정도 됩니다. 지금 이게 서서히 줄어갖고 72개월 정도 되는데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갖고 있는 자산의 만기 가중평균 만기는 108개월인가 그래서 9년 한 3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말하면 연준하고 재무부가 지금 시장이 갖고 있는 거하고 두 개가 다른데 이건 금리가 일어나면 연준이 돈 버는 구조거든요. 네. 이건 좀 시장에도 문제가 생긴다. 잠깐만요. 금리를 인하하면은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장기물 갖고 있으면 사실은 가격 올라가서 예. 팔거나 뭐 예. 많이 이런다면 예. 사실은 돈 버는 구조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서로 미스매칭이 됩니다. 예. 사실은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 QT하면서 단기 축소하면서 다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장기물은 안 줄였어요. 어허. 단기물 위주로 줄이다 보니까 그리고 재무부는 단기물 위주로 찍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의 가중평균은 내려왔는데 연준은 생각보다 안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물 10년물을 꾹꾹 들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걸 좀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맞추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꾸로 말하면 지금 연준이 단기물 자꾸 사주면 가중평균 만기가 내려오겠죠. 예. 그러니까 장기물은 더 안 사고 예. 단기물 사주면서 싹 올라가주면 서로 이제 매칭이 되겠죠. 그래서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 가지 방향성 자체는 시장의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유동성도 공급하고 지금 미스매칭된 미국 재무부와 그 연준에 들고 있는 자산 간의 가중평균 만기를 합치는 구조. 그러니까 지금 예. 낮아져 있는 걸 이렇게 내려와서 합치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너무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큰 기대.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너무 그렇게
맞습니다. RMP라는 거에 대해서 네. 시장으로 돈 유동성이 막 공급된다라는 기대는 좀 과하다. 그래서 지금 다행스러운 건 제가 전에 사모 신용 회사들 주가는 예, 조금 예. 안정이 된 이유가 예. 저들이 돈을 빌려주니까 레버리지 그들이 이자까지 일으켰던 걸 좀 끌 수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허. 그 측면에서는 도움을 주긴 했는데 예. 이것이 확산돼 갖고 막 장기물을 금리도 끌어내리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그 구조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제 그게 일어나려면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시장의 곡소리가 뭐 한 번 나야 네. 예, 연준은 뭐 소리가 나야. 보통 그래야지 연준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래야지 그 소위 자기들도 정당성이 생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막 풀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그걸 미리 땡겨서 시장에다가 우리 가격을 이제 그걸 갖고 뭔가 투자 전략에 뭔가 목표로 활용하거나 근거로 활용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당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저기 굿모닝 마켓 시간에 최지은 아나운서가 어제 발표된 고용 지표 예. 뭐 등등을 갖다가 이렇게 지표를 좀 소매 판매까지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는 해줬습니다만 네. 왜 이번 지표는 왜 이렇게 관심도 안 가고 잘 머리 안 들어오죠? 일단은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관심 굳이 갖지 말라는 얘기를 이미 했거든요. 하하. 이분이 저번 FOMC 때 예. 뭐라고 했냐면 그 통계가 부풀려져 있을 수 있다. 이미 그 얘기 한번 던져놨잖아요. 그때 예.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한 4만 개 일자리가 생기는 것 같은데 자기가 보기에는 한 6만 개 부풀려져 있어서 실제로는 마이너스 2만 개 정도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금리를 빨리 내리는 거다. 네.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파들의 그 얘기를 하면서 적어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데이터의 퀄리티도 사실은 들쭉날쭉할 수 있다. 그렇게 놓고 보면 한 12월 정도까지를 다 보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10월, 11월, 12월을 합쳐서 평균적으로 봐야만 방향성이 잡힐 것 같다라는 얘기 하거든요. 왜냐면 이 플럭츄에이션이 되게 심하잖아요, 지금. 막 예. 그러니까 그 10월 달은 마이너스 10만 개, 11월은 플러스 4만 개. 지금 10월달 저게 지금 11월에 발표를 했어야 되는 걸 지금 뒤늦게 한 거죠. 이제 그때 셧다운 때문에 못했던 거 이제서 한꺼번에 같이 발표한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 건데 왜냐면 뒤늦게 준비를 했으니까. 네네. 근데 어쨌거나 저건 또 저 뭐가 있냐면 그 연방에서 공무원들 자른 거 그게 한 방에 반영되면서 저런 것도 아, 예. 있습니다. 근데 예.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확실한 거는 지금 상황 자체는 그 파월의 그 고민은 지금 데이터 그 매달 발표되는 데이터에 목매진 않겠다. 아. 근데 방향성 자체는 확실히 고용이 둔화되는 건 맞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적으로 인하를 했고 우리가 이런 인하한 효과가 좀 나타날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본 것보다 더 나쁜지 생각보다 좋은지를 확인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 저번에. 그렇게 놓고 보면 저번에 우리가 말했지만 1, 2, 3, 4월 정도까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고 내년에. 예, 빨라야 5월 그러니까 5월 지나서 6월이네요. 아니면 4월 28일인가 있습니다. 네. 그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래서 시장도 지금 한 6월 정도에 지금 2026년도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 그렇게 놓고 보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시장이 뭔가 연준발 뭔가 그러한 그 정책 기대감 그로 인해서 주가를 부양하는 가능성 이거는 조금은 이전보다는 낮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시장 자체가 유동성의 힘으로 모든 업종이 골고루게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업종 간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난 한 달간 이미 이제 그게 나왔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업종이 경기 순환, 경기 네. 방어 업종이 좋았고요. 예. 지금 차트를 보시면 메뉴에 보시면 금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경기 소비, 소재 산업재 요게 1, 2, 3, 4등입니다. 그다음에 이 5등이고 6, 7등이 필수소비 건강관리, 방어죠. 네. 확실하게 지수를 이긴 게 경기 순환하고 경기 방어인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워너브라더스. 거기가 주가 급등하면서 좀 네. 저걸 왜곡된 측면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하. 저걸 조금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은 대부분은 그러니까 순환과 방어가 확실하게 금리 인하 효과를 좀 볼 수 있겠다 싶은 거. 그 다음에 미국도 러셀 2000이 S&P 500보다 한 달간 훨씬 좋았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한 달간 좋았고요. 그다음에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네. 소형주는 플러스였고 대형주는 마이너스였으니까. 그래서 결국 미국과 우리나라가 결국은 방향성 거의 같이 갑니다. 그런데 예. 어쨌거나 미국의 이 흐름이 대체적으로는 연초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시 기술주로 갈 수 있겠다라 생각을 하는데 예. 기술주는 우리가 지난주에 오라클발 또 한 번의 쇼크, 또 오픈 AI 5.2의 쇼크 뭐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이게 뭐냐면 시장이 약간 이제 뭔가 어디에 폭탄이 쾅 투하되면은 먼지가 막 자욱하지 않습니까? 네. 앞이 안 보이는데 이 먼지가 싹 가라앉아야지 누가 살고 누가 죽은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까지는 시장이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 AI와 관련해서는. AI요. 예. 왜냐하면 승패자도 갈려야 되고 우리가 원래 애초에 그렸던 그림대로 그 패자에 가까운 친구들도 그래도 돈 빌려서 투자를 더 할 수 있을지가 확인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픈AI 샘 알트만은 코드레드 발령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챗GPT 5.2 공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도 지금 약간 엇갈리는 것 같고. 이게 우리가 그 8월에 봤던 예. 그 영화가 다시 재방영된 느낌입니다. 영화요? 8월에 8월에 뭐가 8월에 챗GPT 5.0이 나왔었습니다. 아. 예. 기억하시겠지만 예. 샘 알트만이 그때 엄청 설레발을 미리 한두 달 전부터 막 띄웠잖아요. 예. 막 그래갖고 무슨 제다이 나오는 그 영화의 무슨 포스터도 막 보여주고 뭐 네. 세상이 바뀔 것처럼 했지만 그 결론은 사실 그때 엄청난 실망. 오히려 그다음에 구글이 올라갔는데 전에도 보여드렸던 차트 두 번째 거를 열어봐 주시면 지금 8월 달과 12월 달에 그 지금 연말까지 전 세계에서 소위 AI 최고의 모델을 가질 회사가 어디냐. 거기에 배팅을 하는 겁니다. 배팅 시장에서 폴리마켓에서. 보시면 제가 박스를 두 개를 해놨는데 지금 8월 달에도 그 전에 구글은 내려오고 오픈 AI 하늘색을 올라갔다가 8월 달에 발표한 다음에 서로 완전히 갈라졌죠. 네. 오픈 AI는 한 박살났고 구글 한번 날라갔고 지금 이번에 12월 달에도 보시면 5.2 발표 전에는 사실은 오픈 AI가 급등해서 한 20%까지 갔다가 발표 이후에 지금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또 급락을 하고 구글은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적어도 확실한 거는 그 AI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던 오픈 AI가 상당히 사그라들었고 구글 진영에 적어도 지금 완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래서 구글과 오픈 AI 진영의 주가도 그거의 영향을 그대로 좀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구글 진영, 오픈AI 진영하면은 대표적으로 구글 진영하면 최근에 실적 발표했던 브로드컴도 포함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브로드컴은 이제 그동안 또 많이 올라서인지 네.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면서 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한 3일 사이에 한 20% 가까이 빠졌죠. 예. 뭐 어제는 이제 약간 이제 멈췄는데, 근데 그래도 한 달 동안 놓고 보면은 올랐던 게 빠져서 그냥 보합권이지 나머지에 비하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네. 그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 차트를 한 번 더 업데이트해 갖고 왔는데요. 네. 구글 진영이 대표적인 게 알파벳, 브로드컴, 셀레스티카, 루멘텀, TTM 뭐 이런 회사들인데 이게 다 이제 알파벳에 구글에 뭔가 이게 납품하는 회사들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달간 수익률이 알파벳은 한 8%, 브로드컴 빠졌어도 거의 보합이고요. 셀레스티카인데 지금 루멘텀의 TTM은 여전히 20-30%의 높은 고성장 상승률. 그래서 단순 평균으로 보면은 구글 진영은 11% 플러스입니다, 지금. 근데 한 달간 우측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가 제일 많이 빠졌죠. 오라클, AMD, 코어비 다 하면 평균적으로 단순평이지만 12% 마이너스. 그러니까 11% 플러스, 12% 마이너스. 이렇게 놓고 보시면 확실히 아까 우리가 앞서서 봤던 우리 지금 향후 차세대 확실한 세계 1등 모델을 누가 갖고 있냐? 구글이다. 이것에 네. 대해서 주가도 그걸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이 오라클 지금 오픈 AI 진영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박해지고 또 이쪽에 빚내서 투자해야 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오라클, 아, 예. 코어웨이브. 근데 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브로드컴은 딱 진짜 확인해 보니까 딱 한 달 전 레벨로 다시 왔네요. 네, 맞습니다. 쭉 올라갔다가 그냥 원위치한 상황인데 이제 오라클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라클은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 아, 그럼요. 지금 고점 예. 대비 거의 반토막. 그러니까. 네, 그 정도 예. 났죠.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오라클에 지금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진 겁니다. 걱정이 많아졌다. 네, 왜 그러냐면 오라클이
독점적인 1등 기업인 오픈 AI하고 손잡고 네.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 AI 센터를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 믿을만하네. 그리고 돈을 막 빌려줬단 말이죠. 네. 그래서 투자 등급입니다 이 회사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에 두 번의 사태, 오픈 AI 8월과 12월 사태를 보고 야 얘네가 1등이 아니겠다. 이러면 우리가 빌려준 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CDS 금리 스프레드도 폭등을 했지만 예. 자체 금리들이 좀 많이 올라가서 그 네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게 투자 등급체는 지금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5%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등급이란 게 트리플 A부터 해서 제일 낮은 게 트리플 B지 않습니까? B 세계. B까지. 트리플 B인데 그 트리플 B 그러니까 투자 등급의 제일 낮은 게 지금 5%에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오라클이 좀 주황색입니다. 5.2에 발행했던 그 채권 금리가 지금 최근 단기간에 뚫고 올라가서 투기 등급 제일 높은 더블 B 5.7을 뚫고 지금 5.9까지 올라갔어요. 아하. 그러면 시장에선 이미 오라클의 채권을 투자 등급체가 아닌 투기 등급체로 분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상당히 뭐랄까 부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사실은 시장에서 뭐 당장 부도 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사실은 금리가 반응을 하고 있는 거라서 예. 역으로 말하면 이제는 오픈 진영 AI에서 코어이버나 오픈 AI 같은 데들이 투자한다고 돈 빌려고 손을 내비면 채권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줄까? 빌려주대로 엄청 고금리를 빌려줄 거잖아요. 그럼 고금리를 빌리면 우리 기업의 이 투자의 그런 수익성이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 여러 가지가 빌리면 다행인데 빌려도 고금리로 빌려오면 내가 수익 내기가 어려워지니까 이로저로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인 그런 지경이라서 오픈 AI 발 이런 이슈들이 나머지 기업들한테도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코어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라든지 뭐 오라클 또 뭡니까 브로드컴 또 뭐 팔란티아 테크 또 우리 뭐 아이온큐나 이런 등등 보면은 최근 들어서 많이 흘러내린 게 보니 우리 서학개미들 많이 갖고 계신 종목들 이런 부분이 최근에 이제 약간 조정장에서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컸던 느낌이고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특히 젊은 층에서는 코인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코인이 부러지면서 이 마진콜이 됐건 뭐가 됐건 좀 메울라 하다 보니까 주식을 좀 처분하는 것도 영향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시장에다 영향을 그렇게 줄 수 있다. 뭐 그런 만약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떨어진 것은 아쉽지만 기분은 좋은데요. 그 정도로 큰 영향력이 만약 그게 상당하셨다. 사실이라면 예. 네. 이거 장중 단기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짧은 차트들, 네. 뭐 3분봉, 5분봉 이런 게 네. 우리 서울에서 보던 차트를 점점 닮아간다. 우리 형님들, 누님들이 막 많이 건너간다는 얘기죠, 미국. 아마 그쪽도 우리를 닮게 만드는 이게 이제 K 서학개미 뭐 이런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자 지금 시간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7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0.5% 상승 예상되고요. 4,019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917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9%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0만 3,800원, SK하이닉스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가는 53만 4천 원. LG 에너지솔루션 호가는 42만 2,500원으로 1% 상승 예상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179만 3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8만 600원. 호가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1.2% 상승 예상되고 있고 현대차도 0.8%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8만 8,500원. HD현대중공업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아 호가 12만 2천 원이고 KB금융은 예상 체결가 12만 원으로 2.9% 하락이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각각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ABL바이오가 오늘 1.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9만 4천 원. 레인보로보틱스 호가도 46만 4,500원이고 니가캔바이오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코롱티슈진 호가는 7만 7,300원이고 펩트론
HLB 역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은 예상 체결가 22만 5,500원으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지 7분가량 남은 상황인데 자, 일단 뭐 오늘은 글쎄요. 어떤 흐름이 연출이 될지 어제장에서 보면은 이제 뭐 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나름 선방하는 모습이었고 네, 네. 어제 장중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잖아요. 예. 지금 뭐 동시효과는 뭐 야간 선물의 마감 시세 정도를 반영하네요. 오늘 한 20포인트 안팎으로 시작하겠다 싶었는데 코스피가 네. 뭐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궁금하네요. 동양고속 오늘도 상한가 갈라는지 새로운 또 무슨 그 업종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땅 많은 회사들 해가지고 뭐 보통 그래서 자산주 자산주. 응, 자산주 랠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예. 서울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아니면 서울 경기권에 땅을 서울 좀 갖고 경기권에 있는 땅 네. 많이 갖고 있는 그것도 땅도 서울 경기권에만 있는 뭐 워낙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 중심으로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 AI 관련해서 우리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이번 지수 급등에 뭐 1등 공신이었습니다만 그리고 실제 실적도 엄청난 뭐 주가 급등을 갖다 뒷받침할 만한 실적이 확인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우샤우샤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은 그거 한 게 뭐랄까 특히 여기 살피다 보니까 ARM도 그러네요. 좀 많이 흘러내린단 말이죠. 얘들은 그거잖아요.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암이라는 암, 예, 예. ARM, 암. 네, 네. 암. 근데 이게 그러면 반도체를 갖다가 지금까지 같은 그런 어떤 강도의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을까는 한번 좀 점검해 볼 때가 됐나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이크론, 그러니까 이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는 저도 아까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기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네. 냉정해 보면 마이크론 실적은 좋을 거예요, 무조건. 좋겠죠. 예, 당연히 좋을 거고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지금 현물 지금 반도체 가격은 아직도 좀 오르고 있으니까요, 지금. 네. 삼성전자가 지금 그 소위 고정가도 지금 뭐랄까요. 불가항력 얘기하면서 가격을 급등 다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도 엄청 좋을 거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내년까지 내년 자람 하반기까지 좋을 거는 시장에서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내후년 그 후후년까지도 계속 갈 거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은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줄 수 없습니다. 그 수요처에서 주는 거죠. 수요처에서. 예, 수요처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오라클, 엔비디아 뭐 이런 데에서 사실은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구글 뭐 이런 데서 예.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들이 지금 B2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 시장, 채권 투자자들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이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은 게 뭐냐면 내년으로 가면 이 AI 군비 경쟁이 지속되는 것이 과연 우리 소위 우리 그 M7의 고평가 이게 지금 당연하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기준이잖아요, 지금. 네. M7은 독점적 주의를 갖고 있고 시장 전 세계를 향해서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고 가격 결정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시장보다는 당연히 비싸게 거래해야 돼. 소위 이제 이걸 좋게 표현하면 명품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번 차트를 먼저 열어봐 주시면 이게 지금 장기 차트인데 야드니 그 리서치에서 야드니. 업데이트 네. 해주는 이제 그 차트인데 보시면 확실히 M7이 시장 대비해서 지금 보시면 M7이 지금 포워드 PR이 거의 한 30배. 지금 맨 위입니다. 네. 근데 S&P 500은 M7이 거의 30% 이상 차지하는 거니까 S&P 500이 22배인데 그 사실은 요걸 빼고 나면은 18배, 17배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그래도 격차가 엄청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400, 600이 뭐냐면 S&P 500이 대형주, 400이 중형주, 600이 소형주인데 400, 600에 보면 2배 거의 차이가 나죠. 2배 차이가. 그러니까 PER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평균적인 PER이 결국은 M7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격차를 내면서 명품주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영원했었느냐? 옛날부터 그랬었느냐? 그렇진 않고요. 지금 보시면은 15년 이후부터 이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이후. 그때 보시면 사실 그전에는 시장하고 거의 붙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멀티플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 붙어 있다가 M7만 이제 2016, 17, 18 이렇게 이후로 가면서 엄청나게 벌어졌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2015년, 16년대 드디어 그때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이제 소위 이제 사업을 한다. 그것이 이제 본격화되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거 하는데 투자도 별로 안 들어. 그러니까 거의 흙 파서 이게 땅 파서 장사하는 수준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 괜히 힘써 갖고 많이 투자해 갖고 요만큼 벌지. 우리는 투자 요만큼 해서 이만큼 벌어.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두 번째 코로나 이후에 시장에서 다들 다 집에서 또 이게 인터넷만 하니까 예. 또 한 번 더 날아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번의 큰 격차를 벌이면서 지금 완전한 격차 벌려서 지금 중소형주에 비해서는 2배 높은 프리미엄으로 100% 이상의 프리미엄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AI 투자가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땅 파서 장사하던 시절이 끝난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름께 한번 그 앞에 5번 차트로 좀 넘어가 주시면 보여드린 차트가 있는데 뭐냐면 이전에는 상당히 이제 에셋 라이트라고 하죠. 자산 경량 구조의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이게 저겁니다. 보면은 대형주에서 M7하고 금융주를 제외한 S&P 500은 상당히 그 소위 그 영업 현금 흐름에서 설비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아요. 절반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M7은 25%밖에 투자를 안 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조금 투자하고 많이 벌어. 네. 이 구조였는데 지금은 보시면 거의 붙었죠. 그러네요. 이게 올 여름이고요. 아마 이번 3분기, 4분기를 업데이트하면 뚫고 올라갔을 겁니다. 지금 AI 투자가 워낙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과거에 클라우드 투자 열풍, 메타버스 열풍, AI 투자 열풍 세 번을 거치면서 이게 한 번씩 레벨업 되잖아요. 예. 근데 정확히 이것이 우리나라 반도체 슈퍼사이클하고 맞물립니다. 딱 기억해 보시면 16, 17년도에 우리나라 반도체 사이클, 21년도에 반도체 사이클, 지금 AI 반도체 사이클. 그래서 지금이 진짜 초슈퍼 사이클은 맞는데 결국은 이것이 지속 가능하냐의 고민, 그다음에 우리 고객인 M7의 고평가가 지속될 수 있겠냐. 이제는 시장보다 돈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분명히 있어서 앞으로 내년으로 넘어갈수록 M7 같은 데의 고평가에 대한 챌린징, 이게 결국은 시장의 도전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걸 우리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AI 관련해서 경계 심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저희가 좀 그 부분 자세히 알아봤고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12월 17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좀 혼조로 마무리가 됐고 AI 관련주, 빅테크 관련주들 좀 반등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종목별로 힘이 많이 엇갈리는 모습이었고 이 가운데 테슬라 주가 강세를 나타냈고요. 고용 지표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실업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업률이 4년 만에 최고치라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고용 시장이 완전히 악화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추가적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많이 떨어졌었죠. 오늘 좀 반등을 보여줍니다. 코스피가 0.39% 상승하면서 4014, 코스닥도 0.6% 올라갑니다. 922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8% 올라갑니다. 103,700원, SK하이닉스가 보합권으로 53만 1,0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 지금 41만 9,000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떨어집니다. 178만 1,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상승합니다. 8만 500원, 현대차 보합이고요. 기아가 0.8%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12만 1,800원이고 HD현대중공업이 지금 보합권으로 52만 5,000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0.78% 상승합니다. 77,900원이고 KB금융은 약보합으로 22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알테오젠이 0.9% 떨어집니다. 42만 원이고 에코프로비엠 0.2% 하락으로 16만 5,100원. 에코프로가 0.2% 상승 중이죠. 10만 1,400원이고 에이벨바이오는 1% 떨어집니다. 18만 8,3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올라갑니다. 46만 3,000원이고요. 리가캔바이오가 좀 떨어집니다. 17만 1,400원. 코롱티슈진 상승합니다. 7만 7,600원. HLB 0.5% 올라갑니다. 4만 6,400원이고 펩트로는 2% 떨어집니다. 25만 9,500원. 삼천당제약 좀 올라갑니다. 22만
17,500원 보합이네요.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우주항공 쪽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때마침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지금 100% 급등을 합니다. 33,000원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 밖에는 스피어가 5% 강세, HVM도 4% 상승으로 36,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노스페이스도 4.9% 상승합니다. 12,000원. 그리고 세아베스틸 지주도 4.8% 상승 중이고 인텔리안테크, 세트레가이 각각 2%에서 1%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주항공 쪽 움직임 좋고 아무래도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출산 대책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좋습니다. 에르코스가 16% 급등합니다. 12,075원이고요. 아가방 컴퍼니도 4.7% 상승 4,670원, 캐리소프트, 제로투세븐 다 4% 이상 상승 중이고요. 꿈비가 11% 급등합니다. 4,975원. 그밖에 메디앙스도 상승 중이고 유키존도 7%, 8%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백화점 관련 종목들도 올라갑니다. 하나갤러리아가 지금 5.9%, 6% 강세고 신세계 1% 상승 중이고요. 현대백화점도 93,200원으로 1.5% 올라갑니다. 그 밖에는 지금 지역화폐, 스테이블 코인 쪽도 움직임이 좋아요. 대표로 스테이블 코인 하면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다날이 지금 7% 강세입니다. 7,040원이고요. NHN KCP도 3%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존 그리고 헥토파이낸셜도 지금 각각 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라운시큐어도 2% 올라갑니다. 사토시홀딩스도 1.7% 상승 중이고 쿠콘도 1.5% 올라가고요. 미투온도 3,615원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2,226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1,881억 원 매도 우위, 기관도 358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1,197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47억 원, 258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2원 50전 하락한 1,474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이 다시 지금 보합권 혼조네요. 네. 그러네요. 일단 이제 쭉쭉쭉쭉 우상향으로 가던 그 추세에서 한번 툭 꺾이고 나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제 조정장이 오다 보면 하루하루 이제 좀 말이 막 바뀌게 되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지수는 또 음전하고 외국인이 오후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3일째 어떨까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일본 약세로 출발했고 그리고 환율도 언급하셨지만 이게 송 대표님 네. 이 우리 정부나 뭐 그렇게까지 크게 안 보고 외환 당국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은데 네. 1,480원 넘기지 말자. 여기다 방어선을 구축한 것 같아요. 네, 1,500원도 그렇죠. 아니고 네. 1,480원인데 이게 잘 안 먹히네요. 지금 이게 이 정도 되면은 사실 흔히 하는 말로 딜러들은 좀 의지가 꺾이거든요. 롱플레이 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봐야 언제 한번 훅훅 밀릴지 모르니까. 그렇다면 환투기 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간다는 볼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밀리네. 뭐 어쨌든 올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자체 이슈도 있겠지만 네. 그 달러 수요가 예. 지금 꽤 어제 한국은행이 그저께인가요? 그 기자간담회까지 하면서 그랬죠. 우리 탓 아니다. 뭐 이제 사실은 그 얘기 한 건데 뭐 일정 부분 맞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큰 이슈로 본 게 수급 측면에서는 이제 해외 투자 규모가 좀 첫 번째 많았다. 네. 두 번째로는 지금 기업들이 해외 투자 수요가 많다 보니까 보통 연말 되면은 이렇게 좀 소위 원화 교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보유 달러를 환전 안 한다 이 말이고. 예, 그걸 그대로 가져간다. 뭐 이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실제로 네. 뭐 말이 되는 게 지금 네. 내년도에 미국에 투자해야 될 규모들이 꽤 있을 테니 예.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굳이 그럼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이미 바뀌어진 달러나 또 벌어둔 달러를 그냥 원화로 환전 안 하고 있는 것이 꽤 있을 네. 수 있고 상황 봐서 정말로
대법원이 뭐 이렇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 이제 투자 속도를 좀 낮출 수도 있고 뭐 예. 이렇게 보면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어쨌거나 그 두 가지 요소가 수급에서는 지금 악재라는 거 첫 번째. 대외적으로는 엔화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강세로 완전히 돌아서 있지는 않고 엔화 약세에 사실은 좀 등 떠밀려서 같이 올라간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우리한테는 내부적인 외부적인 요인이 원화가 연초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 가장 큰 이유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내년으로 가면 저는 아까 그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조적으로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예. 본다면 그 상황에서 엔화까지 이제 강세로 돌면 그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외환 지금 전문가들 한 60명의 컨센서스는 내년 1등 강세 통화는 엔화다. 다들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되기 한다면 이번 주네요 벌써 돌아와서 BOJ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엔화 강세가 확실히 좀 방향을 잡아주면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원화도 그런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는 강세 동반 강세 그러니까 이거 보통 지금 그 일본 엔화 우리나라 한국 원화 대만 달러 요것 자체가 같은 방향으로 좀 움직이고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또 보시면 미국에 투자 많이 해야 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년에는 좀 정상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빼고는 전 세계 중앙 은행들이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인상 쪽인 기조인 건가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역대급으로 그 지금 최근 한 2년간 금리 인하 기조였죠. 그 동안은 예, 또 거꾸로 미국은 사실은 인하를 되게 뭐랄까 조심스럽게 예, 맞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해왔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나머지 나라들의 방향성이 상당히 뭐랄까요, 조금은 좀 서로 그러니까 보조를 맞추는 속도가 이제 조금 약화되고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 엇박자가 내년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그 세계 중앙은행들의 이제 정책 금리 횟수들을 누적해서 24개월 누적을 해서 이렇게 지금 이동 평균을 만든 겁니다. 이게 누적해서 24개월치를 다 쳐갖고 돌리는 건데 보시면은 지난달까지 보시면은 2025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인하 건수가 366건인데 이것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때도 많이 인하했을 거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때가 최고치가 313건인데 그걸 넘어섰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는 통화 완화책이 만연해 있는 상당히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적어도 이제는 내년으로 가면 미국을 제한 나머지들은 이 소위 금리 인하 속도가 상당히 둔화될 거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일본은 심지어 이제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도 이제 멈춘다고 이제 사실상 원함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나라들 중에 일부 이제 남미나 이런 데는 다시 올리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다운턴으로 가고 있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거기와 반대로 이제는 먼저 내렸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내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럼 히든 카드를 누가 갖고 있느냐? 와일드 카드는 중국이 갖고 있다. 사실은. 중국? 예. 왜냐면 중국도 완화 기조는 맞지 않습니까? 예. 근데 되게 시장에 올해 기대한 거에 비해서는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11월까지 나와 있는 중국의 그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뭐랄까 실망스럽습니다. 소매 판매도 좀 안 좋고 소매도 지금 그러니까 소비도 안 좋고 지금 그 나머지 산업 쪽이나 이런 쪽도 지금 상당히 조금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에서 좀 공격적인 부양 또 통화 완화 이것이 내년도에 나와준다면 그럼 미국과 중국이 같이 해주면 그러면 사실은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시장은 다시 유동성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G2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예, 중국이 예. 서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통화 완화책으로 쭉 가준다면 그러면 사실은 내년도에 나머지 국가들은 금리 인하를 굳이 안 해도 예. 유동성 랠리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기지 않을까. 결국 히든카드는 오히려 지금 어디서 보면 중국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오늘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은 드렸던 내용인데 그거 지금 진짜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그 관세 부과한 거 그거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판결 나와버리면 이거 상당히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보통들 얘기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인정해준다. 최고죠.
어찌 보면 시장에 뭐 큰 이슈는 없으니까. 큰 이슈는 없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완승이 되죠. 손을 들어주면은 정반대로 너희 이거 위헌이야. 위헌이야. 돈 되돌려줘. 어. 이게 최악이죠. 예. 근데 거꾸로 이제 이걸 또 좋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기업들한테는 돈이 돌아가니까 아하. 좋은 거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 근데 사실은 제일 좋게 보는 건 중간쯤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판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일부는 위헌, 일부는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어느 기간까지는 그 돌려주고 이거는 그 전까지는 괜찮은 거야.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약간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그런 결론을 내릴 확률을 제일 좀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적어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분석하는 분들은. 근데 지금 뚜껑은 열어봐야겠죠. 근데 저게 저 그냥 한 번에 결론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고 나서 또 무슨 소위 말하는 항소네 뭐 항고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마지막이죠. 이게 상차니까. 연방 네, 마지막입니다. 대법원입니까? 이게 마지막입니다. 네. 근데 그렇고 나면은 만약에 진짜로 이것이 위헌 판결이 나면 예. 지금 기존에 다른 걸로 시작을 하려면 또 한 1년, 6개월, 1년 걸리거든요. 예. 왜냐하면 조사 과정, 청문 과정 이걸 거쳐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그것이 또 다른 또 불확실성을 또 노정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된 마당에는 중간에 약간 봉합하는 정도의 모습이 오히려 시장에는 좀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뭔가 또 새롭게 방향을 틀면 그것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 좀 머리 아픈 상황이 될 수도 그러네. 있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예. 미국 수입업자들이 그거를 부담했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특히 소비업자들이 그래서 지금 벌써 지금 소송이 줄 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돈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들이 돈을 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중간에 그걸 흡수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관세발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예. 유통 과정에서 수입업체들이 좀 자기들이 좀 이제 벌어들이는 마진을 좀 희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희생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네. 만약 그대로 다 풀었으면 예. 인플레이션이 있었겠죠. 예, 인플레이션이. 근데 그거를 지금 중간에서 중간 마진을 줄여갖고 네. 그래서 사실은 흡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 내에서 흡수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적어도 트럼프가 한 말이 인플레이션이 영향은 덜 준 건 맞는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 거를 가져간 게 아니라 내부에서 그걸 흡수했다는 측면에서 소비자한테만 안 갔을 뿐이지 사실 내부에서 흡수한 건 맞는 상황이 되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취임하고 나서 아직 채 1년이 안 됐는데 네, 1월 20일 아니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뭐 취임하고 나서 한 11개월째 다 돼가는데도 참 파란만장하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힘이 일찍 빠지는 느낌. 저는. 그렇죠. 이미 지금 사실은 일기 때에 비해서보다도 되게 낮은. 예. 예. 그리고 바이든하고 비교해서도 지금 상황이 제일 낮은. 예. 상당히 인기가 없는 상황인 건 맞고 그래서 지금 사실 좀 트럼프는 좀 다급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것저것 지금 자기가 해놨던 걸 되돌리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 오바마 케어 없애려고 했던 것도 되돌리려고 했다가 공화당에서 난리가 나갖고 지금 그걸 뒤로 미뤘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트럼프는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원래 자기가 그렸던 그림이 많이 좀 깨져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낮은 지지율이 지속된다면 생각보다 레임덕이 빨리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 바다 건너 먼 나라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좀 신기한 게 거의 어떻게 보면 무주공사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야당이라 할 만한 민주당에 무슨 뭐 트럼프에 대항마를 할 만한 사람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카말라 해리스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네. 그럼 미국 대통령 되겠다던 분이 뭐 그런 상황이죠. 한때는 뭐 흘러간 물인데도 불구하고 오바마 뭐 미셸 오바마 뭐 자꾸 희망을 갖는 것더니 조용하지. 그 드세던 그 뭡니까 낸시 펠로시 무슨 뭐 힐러리 클린턴 다 그거 한데 그런데도 저렇게 훅훅 뭐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잘 안 되네요. 그 기본적으로 지금 그 지지율이 떨어진 거의 1, 2등이 뭐냐면 물가입니다. 물가. 예, 물가를 잡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뽑아줬는데 실제로는 지금 물가가 안 내려왔잖아요. 그리 자꾸 그 어포더빌리티 살만하십니까? 예, 예. 형편 좋아지셨습니까? 이걸 자꾸 묻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원래 그 게임이란 게 예. 이게 내가 잘해서 이길 수도 있지만 예. 상대방이 못해갖고 이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예. 상황은 정확히 트럼프는 자기가 못해갖고
그래서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얻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사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일어난 그런 보궐선거라고 해야 될까요? 뉴욕이나 뭐 나머지에서 다 선거 지금 다 지고 있죠. 예, 지는 이유가 다 결국은 트럼프가 스스로가 이제 뭐랄까요, 과하게 하다가 지금 어찌 보면 되돌려 맞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